네,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는 물론이고요. 저희 출발 징수와이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정석껏 마련한 2부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시황 분석이 되고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재정 절벽이 하운을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체크, 환율 하락에 따른 국내 수출주 대응 전략을 짜보겠고요.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팀장과 함께 최근 상하이 종합지수가 2260선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 배경과 앞으로 중국 증시 전망을 분석하고 환율이 1060원까지 내려왔는데 올 한 해 환율에 대한 전망까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교보증권 최기용 대리가 2050포인트 안착 가능성의 중요성과 태양광 관련주에 주목하자고 합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들여다봅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40선까지 올라 장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호재로 전일 급등세를 보인 피로감으로 인해 오늘은 하락 반전된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하락세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2020선에서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 현재는 0.12%의 내림세 보이면서 202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개인가 기관이 분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포지션을 틀었는데요. 현재는 23억 원, 개인은 45억 원의 매도 공세 펼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99억 원의 매수로 맞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오름세 보이면서 504선에서 장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장 초반 상승분을 인해 반납하고 하락 반전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12%의 내림세 보이면서 50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121억 원의 매수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96억 원, 외국인이 72억 원의 매도 공세 펼치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 흐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던 환율 오늘 50전 하락하면서 장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장 초반 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상승 전환된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80전 오르면서 1064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오늘 장 초반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급등세에 따른 피로감으로 하락 반전됐습니다. 현재는 1%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155만 9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이 원화 환율 압박에 따라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가해지면서 급격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3%대의 내림세, 현대모비스 역시 3%대의 내림세 포착되고 있고요. 기아차가 2%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55,1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0.95%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으로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300원 올라 31,85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한제주와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76%의 내림세 보이며 26,2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CJ오쇼핑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27만 5,200원의 현재가 나타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오늘 조정폭이 좀 깊습니다. 3.89%의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17,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2%대의 내림세 보이며 7,810원에 동서 역시 1%대의 하락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CJ ENM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27,650원에 GS홈쇼핑은 1%대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의 자동차주 주가가 오늘 동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3%대의 하락분 보이면서 전일 대비 7,500원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가 3.48%의 내림세, SL 역시 4%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일 대비 55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 화학주 주가가 업황 회복 기대감에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돼 현재 전일 대비 1,5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오늘 OCI가 9%대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18만 3,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하나케미칼이 5%대의 급등세, 효성과 코로윈더 역시 1%대의 동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오늘 태양광주 주가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OCI가 10%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전일 대비 16,0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넥솔론이 상한가까지 치솟으며 1,520원에 이어서 웅진에너지와 오성 LST, SKC 솔믹스 역시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웅진그룹주 주가가 코웨이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재무구조의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웅진케미칼이 9.80%, 10%에 가까운 급등세 이어지고 있고요. 웅진코웨이가 강보합권, 웅진에너지는 상한가까지 치솟아 2,070원에 웅진홀딩스 역시 상한가까지 올라서 2,27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푸드웰이 무상증자를 호재로 상한가까지 치솟은 모습입니다. 현재 상한가까지 올라선 푸드웰은 전일 대비 505원 올라 3,885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태창파로스가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틀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82원 올라 63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시술 논란에 휩싸인 RNL 바이오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하락 흐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0.99%의 하락분 보이면서 전일 대비 315원 떨어져 2,5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김동섭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원을 통과했던 재정절벽 합의안이 이제 결국 하원에서도 어제 밤늦게 통과됐는데요. 네. 앞으로 위험 자산으로 돈이 좀 몰리게 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재정절벽 협상이 상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의견이 참 분분했습니다. 하원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서 상원으로 다시 되돌려보낼 거란 얘기도 있었고요. 하원에서 공화당의 반대가 좀 있기 때문에 부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냥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죠. 아마도 그 책임론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론이 민주당을 밀어줘서 오바마 대통령을 재선을 시켰기 때문에 여론의 어떤 압력도 있고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재정절벽이 왔을 때 그거를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통과를 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로 해서 일단 시장은 상당히 좀 강세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저께 미국이 2.36%를 올랐는데 막판에 땡겨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상승의 마감이냐라고 본다면 아직도 상승이 계속 진행될 소지를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 누구나 아시는 거일 수 있겠지만 재작년 8월에 미국의 국가신용도 강등시켰던 재료였죠. 미국 정부 부채 상한을 증액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2월로 연기가 됐는데요. 원래 2월 정도에는 아마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거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부담된다. 뭐 이렇게 하고 현재 재정절벽 협상이 잘 통과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환호하기 좀 이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 재정절벽이라는 것은 99% 국민의 감세안을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부채 상한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디폴트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감세안을 해주면 뭐합니까? 정부가 디폴트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원론적으로 간다면 결국 부채 상한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 시발점이 어제 재정절벽 협상의 마무리였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상승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 앞으로는 이제 지표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재정절벽 합의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 원달러 환율이 현재 1063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1년 9월 2일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자, 외환 당국이 대책 마련이 상당히 시급해 보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클까요? 어떨까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주도형이고 우리나라 자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보지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환율은 아마 미국의 양적 완화의 영향이 아주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많이 시장에 풀어놨고 그 돈은 미국의 달러 약세를 가져오게 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게 하는, 무역 수지를 줄이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를. 자, 그렇다면 그 달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다른 나라로 다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환율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을 1084원 정도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10% 절상 가능성을 언급했었다는 거.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1,000원도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 수출에는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달러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위험자산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수출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주가 타격을 입는다. 이런 속설이 꼭 들어맞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좀 많이 빠졌는데 IT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런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수출주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들려주십시오. 자동차는 좀 엔저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요. 그 영향인데 시장에 만약에 상승 기로로 간다면 성장성을 보고 결국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엔저의 가파른 상승세가 자동차주를 좀 흔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이제 IT주는 버틴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치킨 게임에서 일단 그 마이크론이나 이런 도시바 이쪽에서는 상당히 좀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경쟁을 한다 할지라도 수급 조절이 가능한 나라가 된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는 그래도 선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결국 그 IT 쪽의 방향을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IT주도 당분간은 약간 좀 주춤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겠죠. 결국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맞물린 중국 관련주들이라든가 또 이번에 그 재정절벽 협상이 통과되면서 원자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유화학주, 원자재 관련주들 쪽에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IT나 자동차를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결국에 가서는 우리나라 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결국 그 종목들도 저점 대비로 또 올라올 것이다. 또 고점 대비로 밀려도 다시 제자리로 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동차주 현대모비스, 그다음 현대차, 기아차 3%대 하락하고 삼성전자 1.5% 빠지니까 어제 미국이 2.3%로 간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벌써 마이너스 6.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 밸류에이션에서 그 밸류에이션을 채워주는 상황이라면 결국 저 종목들도 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이슈에 대한 김동섭 이사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신한 PW의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정리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프로그램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 차익과 비차익 각각 370억, 400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그래도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겠고요. 기간은 좀 어제 투신이 웬일로 좀 서주나 했더니 역시 하루 만에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투신권에서 320억 매물, 즉 이 물량 때문에 지수가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상승이 미리 미국에 대한 그 재정절벽 합의가 장중에 제가 방송을 하고 11시 반쯤에 나올 거라고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침 하원에서도 가격 통과가 되면서 그 심리적인 영향이 먼저 아시아 시장에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이 미국장이 폭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엔달러 환율이 지금 상당히 엔화가 계속 약세로, 즉 엔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87엔이 넘어갔는데요, 달러 대비. 그리고 원화, 엔화, 이쪽 원화 강세가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 자동차 업종에 어제 상승에서도 자동차 업종이 계속 누락당하는 모습. 오늘 그 여파가 더 세게 나오는 모습. 어제 자동차 업종은 제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경계해야 될 그 주의는 계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오늘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이 가장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현대차가 4%, 기아차 3%, 현대모비스 3.6%,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한국 타이어, 뭐 SL, 한라공주 이런 것들이 4에서 8%대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수장비 업종을 개인만이 1,100억을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전체 시장에서 일단 팔권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수장비 업종을 1,100억 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팔기보다는 어쨌든 많이 빠지는 업종들을 계속 손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많이 빠지는 업종은 계속 지수가 상승해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오늘 운수장비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667억을 팔고 있고요. 기관은 500억. 어제도 거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폭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연속성이 없다고 좀 이제 제가 유동성과 펀더멘탈 그 기로에 서 있다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화학업종 어제 외국인들이 사는 것 같았지만 종가 무려 거의 다 던졌고 오늘 화학업종 기관만이 사고 있습니다. 267억. 그로 인해서 화학업종이 좀 강하고요. 오늘 폴리실리콘 가격이 11개월 만에 상승했다는 소식과 함께 OCI가 10%대, 하나케미칼 6%대, 뭐 이제 태양광 관련 중소형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기관이 수익률 게임을 조금 참여하려고 어느 정도 좀 조작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급등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절대로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오늘은 약간 테마성 그런 재료가 급등 후에 나타나는 어떤 피로감을 좀 해소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 연결 차트를 보면요, 어제 장대 양봉을 그렸죠. 그 이후에 지금 음봉을 오늘 나타내지 하지만 갭상을 하고 음봉을 만들었고요. 어제 종가보다는 아직도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는 뭐 꺾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일단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연초 코스닥 랠리를 좀 기관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기관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은 프로그램 매수, 즉 어제는 비차익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은 차익과 비차익 골고루 들어오는데 코스닥은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물이 없다 보니까 손매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개인만이 지금 사고 있는데요. 155억. 어제도 개인만이 300억 샀고요. 어제 500선을 넘어섰고요. 오늘 500선 아직 지켜내고 있지만 수급은 좀 불안정하다. 쌍끌이 매도가 나타난 것이 또 한 번의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경계도 분명히 가져야 되는 어떤 수급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 또 개인의 각각 속내는 어떤 것들일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요, 외국인은요, 최근에 그 12월 들어서 4조 원 가까이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대충 결론이 제가 났습니다. 일단 한차익이 가속화가 붙었고요. 환율의 어떤 원화 강세가 가속화가 붙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한 차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비차익으로 들어온 물량이 왜 들어왔냐면 이런 한 차익, 즉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들어왔다고 판단을 지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그런 투자가 아니라 한 차익에 대한 투자였다고 일단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엔 1,050원까지 무조건 보기 때문에 물량은 그때까지 더 들어올 수 있지만 서서히 그 가속화는 유동성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거를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은 언제 살 기회를 줄까? 기다려볼까? 사야 되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내내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운수장비 업종은 1,000억을 넘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팔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많이 떨어진 업종들을 산다는 거는 개인의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좀 경계감은 분명히 가져야 되는 지수대가 아닌가. 최근에 가파른 상승치고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들 좀 많이 떨어지는 업종을 굳이 잡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다.
차라리 신고가 내는 종목, 수급이 내는 종목을 잡으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 관리랑 리스크 관리에 지금 시장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은요, 지금부터 비중 확대보단 단타로 접근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어제 투신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 투신이 들어오면은 펀드 한매 물량이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코스피를 들어왔다. 코스닥이 아니라.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외국인 따라 하려고 하는구나. 어제 하루만 보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투신권 하루로 못 참고 어제 물량을 거의 다 내뱉고 있습니다. 330억, 지금 말하는 사이 40억 정도 더 올라갔는데요. 역시 단타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단타 물량도 좀 주의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추격 매수, 가장 이런 상승장에서 가장 그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게 추격 매수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속내를 표현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요? 네, 일단은요, 대외 이슈들, 즉 재정절벽 그리고 뭐 유로존 위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묵은 이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즉 어떤 대외적인 이슈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기에는 이제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절벽 이슈가 다 끝난 건 아닌데요. 그게 2월달, 3월달 들어서 다시 불거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 가서 그건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국내 시장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선물 연결 차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271.2의 선물 지수가 끝났고요. 오늘 지금 271.2 보합입니다. 지수는 6포인트 정도 내렸는데요. 선물은 그대로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선물과 코스피 200의 베이시스, 즉 그 괴리가 더 벌어지면서 프로그램이 또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비차익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또 차익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든다는 겁니다. 즉 지수가 하방 경직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수급적인 그 하방 경직 역할을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이 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신이나 금융투자, 증권 이런 기관 세력들은 단타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좀 보는 물량은 외국인과 기금 물량이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환율이 1,050원까지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그 이제 1차 지지노선, 1차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어떤 개입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원화가 1,000원 밑으로 가속화가 된다면은 삼성전자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일본 엔화 약세로 인해서 더 좀 아무래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먼저 빠지는 거고요. 원화가 1,000원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즉 영업이익이 작년만큼 나올 수 있느냐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즉 그게 뭡니까? 일본에서 지금 엔화 약세 정책을 쓰는 거는 자국의 수출 기업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고, 일본이 20년 장기 침체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양적 완화는 할 수는 없겠지만 통화 가치가 어떤 기축 통화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는 하지 않겠나 예상한다면,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는 이제는 환율 때문이라도 조금씩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방 경직을 만약에 외국인 유동성도 약화된다면 연기금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연기금이 2,000선 위에서 굳이 적극적으로 사는 또 주체 세력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4분기 어닝 시즌 우려가 다음 주부터 좀 있을 텐데요. 사려는 세력이 없으면 이 시장은 금방 빠질 수도 있고요.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어제 거래대금 4조 4천억, 정말 소규모 금액에도 빵 터지는, 아무래도 위로 빵 터지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하락보다는 상승 추세는 더 열려있지만 그런 수급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 베이시스가 약화되면 결국엔 프로그램 매물이 지수를 압박할 수 있고 조정의 빌미를 만들 것이다. 단 그럴 때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을 겁먹고 파는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 특히 중국 경기 민감주들은 아직도 쌍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 민감주들을 사셨으면 좋겠다. 삼성전자 가열권에 있는데 굳이 그거를 지금 가격에 사서 수익률 내고 싶지는 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경기 민감주들 분명히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하면은 상당히 큰 수익률을 올해는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버냉키가 작년 9월에 QE3를 썼었고 그때 이상으로 선물 지수가 올라갔고 지수도 그 정도 선까지 이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050선에 대한 또 차익 매물이 상당하기 때문에
바로 매일같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어제 미국장이 폭등했는데 오늘은 왜 안 올라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어떻게 매일 오르겠습니까? 주식시장이 좀 인내를 갖고 그래서 추격 매수 하시지 말라는 거고요. 조정은 항상 오늘 현대차계차가 빠지듯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다시 조정이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올라가더라도 그런 좀 인내심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단순히 지금 2000선 위에 있다고 겁먹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하방 경직이 충분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시장을 상당히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기업들의 실적까지 체크해보면서 수급이 좋은 종목들, 경기 민감주를 노려보라 이렇게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5분의 전문가는 각각 1월 효과에 기댄 대형주의 매수, 제한적인 추가 상승 기대, 작년 고점 대비 2050선 돌파 여부가 관건이다, 태양광 업종의 반등이 시작된다, 재정절벽 재료 소멸, 금일 고점 예상 등을 말했고요. 네, 관심 업종으로는 IT 대형주와 부품주, 경기 민감주, 전기전자, 태양광 관련주, IT 부품주를 말했습니다. 네, 자,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새해 두 번째 거래일입니다. 어제 지수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지수 상승을 기대를 했지만 대정절벽 타결 소식이 오히려 단기 고점을 만들면서 지수는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심리도 있고 나흘 호재가 다 나왔다는 그런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정절벽의 효과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더 많이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수 2000 위에서는 대형주 비중은 일단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최근 수급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이틀 연속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수급이 좀 꼬여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강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아직 주도 업종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모습이라서 관망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테마와 호재가 있는 종목만 소액으로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특이하게 태양광 업종의 반등이 시작된다면 태양광 관련주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작년 최악의 모습을 보인 업종이 있다면 단연 태양광 업종일 겁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보조금 축소,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치킨 게임 등으로 태양광 업종의 수익성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중소업체가 문을 닫고 대장주인 OCI 역시 상당한 주가 하락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는데요. 올해는 태양광 업종이 이미 바닥을 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이 깊은 만큼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추가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가질 종목은요? 예,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OCI입니다. OCI는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고요. 재작년 보험 65만 원의 고점을 찍고 하염없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11개월 만에 첫 반등이 나와서 일본, 중국의 견조한 수요 상승에 이은 그런 기대감이 주가의 반응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호재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리 사놓고 호재가 터지길 기대하기보다는 호재가 나오면 그의 강도에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방법도 때에 따라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 디램과 같은 그런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면 세계 선두권인 OCI의 주가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실적도 기술적인 그런 차트로도 둘 다 단기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다시 요약을 드리면 기술적인 바닥,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의 반등, 경기 회복으로 인한 실적 기대감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을 제시를 하고 매수가는 현재가인 18만 2,500원, 손절가는 15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희용 대리께서 OCI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보 가게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2년 마지막 거래일 상해 증시는 2260선을 회복하며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신년 연휴로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새해엔 2300선 돌파도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 흐름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지 한 달 만에 조합 설립 신고나 인가 신청이 13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민주화 바람이 벌써부터 불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아온 원달러 환율이 연초부터 1,06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조치로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시되며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년 연휴로 중국 증시는 오늘까지 휴장하죠. 2012년 마지막 거래일 역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짓게 됐는데 시진핑 정부 이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제 연말에 이제 그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항공기 제조나 그 선박 제조, 부동산 이런 업종들이 이제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금융업종도 2% 넘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는 금융업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나 IT 같은 회사들의 그 움직임이 주가 증시 지표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 이제 금융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요한데 금융업이 이제 오르면서 이제 그 중국 증시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거래 대금도 상당히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532억 위안이 거래됐다고 하는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탈피를 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활발하다는 것은 차익 매물을 이제 소화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여서 그 추가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HSBC에서 발표한 그 중국의 어떤 12월 구매자 지수 같은 경제 지표를 봐도 51.5로 끝나면서 1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이제 끝나면서 주가 상승을 또 이끄는 원인이 됐는데요.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이런 신호들은 이제 중국의 어떤 연매출이 200만 위안 이상의 제조업체들이 그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2.8% 늘어나면서 경제 회복세가 뒷받침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새로운 정부인 이제 시진핑 정부에서도 이제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하 경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때 중국에서 이제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 그 통계청에서 너무 좋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숫자가 좋게 나온다.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제 지하 경제 규모가 커서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통계청이 숫자를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만진다라기보다는 지하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커짐으로써 그런 그 보통의 경제 지표하고는 잘 맞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더 점점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금융실명제를 발표하면서 그 주식시장이 거의 모든 종목이 3일 동안 그 연속 하한가를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실명제 덕분에 우리나라 지하 경제에서 자금들이 상당히 양성화되면서 그 경제뿐만이 아니라 증시에도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왔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중국 증시에도 이제 어떤 시진핑 정부의 그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 지하 경제에 있던 자금들을 많이 양성화하고 그런 양성화하기에 가장 이제 편한 방법인 주식시장으로도 자금이 이어진다면 수급이 개선돼서 그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띠고 있는데요. 경제 민주화 바람이 곳곳에서 불고 있다고 하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지가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전국 곳곳에서 착한 경제에 싹이 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130건에 달하는 이제 그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 협동조합은 태생적으로 그 보통 기업을 설립했을 때 한 주에 한 표, 그래서 대주주가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회사 경영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의 기업의 형태라면, 협동조합은 그 누구나 이제 1인당 한 표씩 얻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투표권처럼요. 그 사회적 권력이 있다 그래서 뭐 10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누구나 모두 다 이제 한 표씩을 가지고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모두 한 표씩을 가지고서 기업 경영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그 투표로서 이제 기업 경영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요. 장하준 캠브리지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그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협동조합이 경제 민주화의 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장이나 정부에서 실패한 어떤 영역에 있던 것들을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기업 모델이 그 찾아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지난 12월 1일 날 발표된 그 협동조합 기본법을 보면 5명 이상이 보이면 누구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창업이 소규모 소액 창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자활이나 청소, 육아, 주택, 생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4.0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 3.0은 그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업, 그래서 기업의 운영 방침이 주주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맞춰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도 불황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구조가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이런 경제 시스템, 그 자본주의 3.0 시대가 지속 가능하지가 못하다라는 어떤 위기감에서 이런 시작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이런 그 협동조합이 성공한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그 1위 기업은 유가공 기업인데요. 이 유가공 기업도 그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어떤 기업의 성장성이나 그 이익의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한 외국의 사례들을 잘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그 다른 형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끝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아온 원달러 환율이 1,070원대를 내주면서 1,06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워낙 강세 지속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크다고 하죠. 예, 그 오늘 특히 이제 엔화뿐만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그 증권사 자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완화하다 보니까 비교적 그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있지 않았던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어떤 약세 형상이 그 커졌고요. 특히 이제 미국 재정 절벽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미국의 어떤 어려움이 없어지면서 이런 환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1960원대 수준으로 돼 있는데 1960원대는 이제 15개월 만에 최저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하락폭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어저께 그 미국 시장이 크게 올랐는데도 안 오르고 있는 것처럼 합의안의 내용이 이제 예산 삭감 시한을 2개월 연장한다는 것처럼 이제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큰 흐름을 쫓고 있는 다수의 이제 민간 예측기관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경제연구소에서는 원달러가 하반기에는 1,040원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금융연구원도 한 1,050원대까지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을 얻게 되고, 특히 이제 엔화 관련해서는 걱정이 컸습니다만 오늘 증권사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엔화가 이렇게 급속하게 약세가 되면은
예전처럼 2004년하고 2007년처럼 엔화 캐리 트레이드가 또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엔화를 빌려서 이제 다른 통화 자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을 샀다가 이제 엔화의 하락이 멈추면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또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도 큰 흐름에서는 크게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겠지만 당분간 또 기술적으로 반등이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안정호 주식운용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은 이제 오늘까지 휴장입니다. 결국 내일부터 장이 열리는데요. 하지만 지금 홍콩 증시가 전일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중국 본토 지수 또한 내일 강한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300선은 위에서의 강한 상승세 이어져 나가면서 올해 중국 본토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 본토 지수 올해 3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장에서의 기대감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는 12월 철강업에 대한 PMI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철강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의 12월 철강업 PMI는 11월에 49.2에서 55.5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6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신규 수주량과 수출량 또한 각각 60과 47.3으로 수주량이 최근 2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따른 철강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안강스틸 같은 경우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전일 급등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전일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상하이 안강스틸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강한 흐름세를 나타내면서 10%에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티은행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을 7.8%로 전망한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큰 폭의 상승폭을 나타낼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비주들이 H주로 전환될 것이라는 루머들이 좀 꾸준히 돌면서 시장에서의 중국 본토주들의 강한 상승세에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는 휴장이지만 올해 중국 증시는 상승 기조를 꾸준히 유지할 확률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서 올해 중국 본토 증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쪽 소식을 우성재 팀장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재현의 키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반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의 소멸은 조금 예견이 되었던 호재입니다. 미국장 큰 폭의 상승이 2번 나왔습니다. 아마도 오늘장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다렸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어제 우리장 상승으로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오늘은 소폭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종목의 움직임에서 올 상반기의 특징이 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이제는 강력하게 주식에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실적에 기반한 투자보다는 순환매가 강한 힘을 쓰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5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하나하나 풀어주십시오. 예,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실제적인 실적 유무를 떠나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는 강력한 베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엔화 약세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 음식료주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자면 CJ제일제당, 대상, 또 엔화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 포스코 등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반면에 자동차주, 엔화 약세를 빌미로 어제부터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유무를 떠나서 매매 전략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장기적인 추세로 굳어줄 확률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은 태양광 업체들의 반등입니다. OCI, 하나케미칼, 넥솔런, 웅진에너지, LST까지 모두 좀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부가적으로 최근에 눈이 좀 많이 와서 연화칼슘이 완전 쇼티지인데요. 재고량이 90% 이상 소진이라 전국적으로 좀 비상이라고 합니다. 전체 매출에서 5%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지만 최근 연화칼슘 가격이 거의 더블까지 올라간 수준으로 좀 적으나마 항상 플러스 났던 항목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분기 실적에 OCI에 좋은 영향을 줄 듯합니다. 일단 시장에 이렇게 돈이 풀리고 있고요. 악재들이 소멸이 되면서 주식은 오르기 좋은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대선 후 전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항상 대선 후 6개월간은 정책 관련주들의 강력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상승폭으로 보자면은 6개월 만에 2배, 3배씩 가기도 하고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초기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정책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소득층 금융거래 과세에 따른 증세, 복지를 위한 투자, 공정 경쟁을 위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 또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테마에 관련된 기업으로는 정부 3청년 테마는 KT와 하이닉스가 있고요. 전자결제 관련해서는 KG 이니시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아마 민영화를 시킬 거라서 좀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 이슈까지도 좀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복지정책 관련해서는 롯데쇼핑, 현대그린푸드, 그 다음에 또 저출산 관련해서는 보령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어제부터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격이 움직인 폭이 적절한 점에서 아직까지도 매수 유효한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장 관심 종목 오늘은 좀 간단히 듣겠습니다. 예, 화열약품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원료의약품, 식품원료, 항생제 사업부를 기반으로 일본의 2개 품목 공급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는 20개 이상 품목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 수출이 늘어날 경우 품목당 최소 100억 원에서 400억까지 매출이 가능하고요. 식품 사업부는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대만, 홍콩 등의 복부 비만제를 출시할 예정이며 국내에는 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건강식품이 홍삼료 2가지가 내년 2분기에 유럽 시장을 출시한 예정으로 독일의 명문 프로축구 구단인 유럽 유통업체 등을 통해서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8% 늘어난 920억, 영업이익은 13.3% 증가한 85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7,550원,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화일약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종목 상담 11시부터 또 이어지죠. 문자와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월 3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